뭐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저 펑션과 이제 IoT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들이어가지고 사실 이러한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겠지만 오늘 한 이야기가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돈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할 이야기를 애처로운 스마트 생활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고요. 자,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2주 만에 라이브 코딩으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은 애저 펑션으로 스마트 홈 IoT라는 거를 구축을 합니다. 제가 구축하는 건 아니고요. 오늘 슈퍼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이게 도대체 누굴까라고 생각하실 텐데, 보시면 아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이제 바로 게스트 모셔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네, 저 말하면 되나요? 예, 시작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본인 소개를 잠깐 해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서지연이라고 하고, 전에 이제 나프다에서 치즈 채널에서 치즈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사실 치즈님께서는 이제 나프다 때 이제 거기 MC 하시고, 이제 네네. 그 당시에 카카오였나요? 다음이었나요? 네, 그때는 이제 카카오였죠. 네, 그때는 카카오에서 카카오였죠. 일했습니다. 네, 그땐 카카오였고 그 이후로 이제 페이스북으로 옮겨가신 다음에 지금은 이제 그 네이버에서 일을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현재 근황을 잠깐 소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근황 소개라 그러니까 거창할 것 같은데 뭐 저는 지금 네이버에서 클로바 안에 있는 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이제 네이버에서 많은 이제 리서처 분들께서 만드시는 멋진 ML 그리고 AI 관련한 모델들을 서빙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프로덕트화해서 이제 다른 진짜 유저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서비스 팀에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혹시 주변에 스피커 같은 거 켜놓으셨나요? 뭐, 울리나요, 좀? 네, 갑자기 어, 이상한 목소리가 지금 들리는 것 같아서. 그래요? 무섭네요, 갑자기 그렇게 아, 말씀하시니까.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입니다. 아니면 제가 한번 이어폰을 꽂아볼게요. 제 잘못입니다. 이게 제가 모니터링 한다고 잠깐 트위치를 켜놨는데 거기서 소리가 이상하게 나왔네요. 음, 네, 네. 바틀리님. 네, 예, 미모의 엔지니어분이 오셨습니다. 자, 반갑게 인사 나누시면 좋을 것 같고요. 혹시 저희 들으시는 분들 중에 저희 목소리가 이상하게 나온다거나 하면은 꼭 말씀을 해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뭔가 시스템이 이상하긴 하지만 그래도 최대한 잘할 수 있게끔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지금은 화면이요. 자꾸 이게 화면이 들락날락하지? 진짜 라이브 방송이네요, 이거. 응. 화면이 계속 들락날락해. 와, 이거 어렵네. 야, 2인 둘이서 하는 건 어렵구나. 혼자 하는 거는 어떻게든 나 혼자 할 그러니까요. 수 있겠는데. 자, 아, 이게 얼마나 저희가 열심히 준비를 했는지 저희 이거 썰을 풀어야 돼요. 저희 어제부터 그런가요? 막 계속 며칠째 이게 계속 왜 안 돼, 왜 안 돼 이러면서 어, 방금 전까지도. 그러니까 이게 네. 이게 공치사는 아니지만 한 번도 제가 라이브 코딩을 정상적으로 진행한 적이 없어서 항상 무슨 일이 터졌어요. 근데 오늘도 뭐 지금 뭐 마찬가지인 것 같고 네. 자꾸 치즈님 얼굴이 자꾸 커졌다 작아졌다 해. 나 왜 그러지? 주목하시라고. 네, 왕, 그런 것 왕. 같아요. 자, 일단은 예, 오늘 할 얘기를 이제 잠깐 얘기를 해보죠. 오늘 할 얘기가 전에 티저 비디오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애저 펑션으로 스마트한 홈 IoT를 구현한다라고 제가 알고 있어요. 근데 혹시 조금 더 소개를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사실 스마트라 읽고 이제
뒷면을 보게 되면 모든 특히 프로그램도 다 그렇긴 하지만 겉으로 보일 때는 굉장히 스마트해 보이지만 안은 굉장히 구질구질한 되게 가난한 이야기일 것 같아요. 사실 요즘 에어컨 사시면 아마 다들 뭐 삼성 가전 사시게 되면 뭐 스마트 띵즈, 뭐 LG 하게 되면 띵큐 뭐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 혹은 뭐 앱으로 다 제어가 가능해서 집에 들어가기 전에 에어컨을 켜놓는다던가 혹은 뭐 밖에 나가서도 빨래가 잘 되고 있는지 이런 상태 체크가 가능한데 제가 전에 살던 집에서 이제 에어컨이 빌트인된 시스템 에어컨이었는데 그 에어컨이 구형이어서 그런 뭐 앱으로 제어를 한다던가 미리 킨다던가 뭐 상태값을 안다던가 이러한 기능이 하나도 없었어요. 그런데 뭐 아시다시피 요즘 여름이 갈수록 더 더워지는데 이제 퇴근하고 집에 가면 너무 집에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이제 푹푹 찌고 하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할 수 있을까 하다가 집에 이제 라즈베리 파이 하나쯤은 다 굴러 다니시잖아요. 그래서 라즈베리 파이 하나 구비해서 그걸로 어, 집에 있는 에어컨이랑 연결을 해서 밖에서도 원격으로 조정할 수 있는 이러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습니다. 이 이야기 해보려고요. 네, 고맙습니다. 누구나 라즈베리 파이를 하나씩 갖고 있나요? 역시 뭐 이것이 이따 바로 셈치죠. 이것이 바로 엔지니어의 마인드셋인가?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구형 에어컨이잖아요. 구형 네. 에어컨이면은 요즘 신형 에어컨들이야 이제 와이파이가 이렇게 달려 있다거나 이제 이렇게 하니까 상관이 없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구형 에어컨이면은 에어컨? 구형 에어컨이면은 거기에 이제 와이파이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어떤 어떤 리모컨 기능 같은 걸 구현을 해야 될 것 같은데 그걸 지금 이제 애저 펑션을 이용을 해서 하셨다는 거잖아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 같은데 네. 요거를 네. 어떤 식으로 구현을 했는지 아키텍처 같은 것도 한번 보여줄 수 있어요? 네. 제 화면을 같이 보면서 이야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공유되고 있나요? 네.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애저 펑션과 이제 IoT. 하지만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 것들이어가지고 사실, 이러한 오늘 할 이야기가 굉장히 재밌겠지만 오늘 한 이야기가 재미없다 하시는 분들은 돈으로 해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할 이야기를 애처로운 스마트 생활이라고 한번 이름을 붙여봤고요. 뭐, 왠지 더웠다는 거는, 짠하네요. 네. 애처로웠어요. 너무 힘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더웠다는 거는 모두들 이미 아실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프로젝트에서 하고자 했었던 거는 간단했어요. 집에 도착하기 전에 에어컨이 켜져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아키텍처는 크게 세 파트로 이루어져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라즈베리 파이에서 리모컨 대신 에어컨을 킨다. 이러한 모습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라즈베리 파이 서버에 이제 콜을 날려줘서 켜라고 말해주는 거를 이제 애저 펑션을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요거 같은 경우에 조금 더 확장시킨 건데요. 사실 애저에서 엔드포인트를 URL로 예쁘게 떨궈주긴 하지만 이거를 직접 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스마트한 방법이 뭐가 없을까 해서 이제 모바일하고 인테그레이션을 한 여기까지 이렇게가 큰 아키텍처 모양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제 크게 뭐랄까 에어컨과 라즈베리 파이를 연동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애저에서 라즈베리 파이 쪽으로 뭐 콜을 쏴주는 부분이 또 하나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이제 모바일에서 애저 쪽으로 애저 펑션으로 또 뭘 시도를 쏴주는 이렇게 세 군데 정도가 이제 통합 포인트가 되겠네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라즈베리 파이가 에어컨을 켜는 그런 부분을 한번 잠깐 아키텍처 부분을 잠깐 설명을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어, 이제 라즈베리 파이는 그야말로 리모컨 대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요 이제 어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저는 라즈베리 파이를 사용을 했고
저는 집에 굴러다니는 라즈베리 파이가 3였어요. 지금은 이제 더 좋은 모델들이 나와서 거기에 뭐 와이파이 모듈도 있고 뭐 조금 더 사양도 좋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3를 사용을 했었고 그리고 IR 센서 모듈을 사서 붙였어요. 이게 뭐냐 하면 간단하게 리모컨 대신하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리모컨 보면 그 앞부분에 전등 같은 거 조그만한 거 있잖아요. 거기가 이제 센서가 나가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 부분을 처리를 해주는 요 모듈을 샀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거를 알리익스프레스를 통해서 샀어요. 왜냐하면 더 싸니까요. 물론 한국에서도 이런 걸 파는 엘레파츠라던가 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있어서 그거를 이용하실 수도 있는데, 알리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하게 되면 주의할 점은 물론 많은 분들이 이미 아시겠지만 배송이 오래 걸린다는 거.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한 3주, 4주 정도 걸려서 여름 끝나는 줄 알았어요, 정말. 이거 오기 전에 내가 먼저 타죽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트랜스미터하고 리시버가 한꺼번에 있는 요 모듈을 샀는데, 인터넷에서 이제 비슷한 식으로 IR 모듈을 이용을 해서 라즈베리 파이와 연결한다 하면 요런 회로도를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일명 빵판이라고 하죠. 저 빵판에다가 점퍼를 직접 연결을 해서 뭐 핀 몇 번에다 연결을 해서 리시버는 어디, 뭐 트랜스미터는 어디, 뭐 이런 식으로 되는데 저는 어른이라서 한 2,000원 정도쯤 더 내면 한 번에 이렇게 모듈화가 잘 돼 있는 걸 팔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를 이용을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하드웨어. 사실 하드웨어는 그렇게 뭐 많이 준비하실 필요는 없고 라즈베리 파이에 이 IR 센서 모듈 요거 두 개 준비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내부적으로는 LIRC 요거를 사용을 했어요. 그래서 짧게 말하자면 뭔가 인풋 값이 들어왔을 때 이제 라즈베리 파이에서 저희가 어떤 시그널을 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시그널을 실제 리모컨과 맞는 그 컴프 파일을 참고를 해서 올바른 시그널이 나가는 그러한 그 중간 역할을 해주는 그 리모트 컨트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야, 네, 굉장히 그 라즈베리 파이가 하는 일이 많네요. 그, 네, 그러면은 라즈베리 파이는 이제 거기서 라즈베리 파이로 리모컨 역할을 이제 하는 역할을 하고 이제 그거를 네, 위해서 이제 필요한 하드웨어 같은 것도 이제 어떤 식으로 준비를 하셨는지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일단은 그 리모컨 얘기를 좀 더 가기 전에 아까 저희가 이제 한 세 가지 모듈 정도가 있었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모바일에서 애저 펑션으로 넘어가는 그 신호가 넘어가는 그 부분 네. 거기서는 어떤 메신저 같은 거를 이제 쓰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럼 여기서 여기서는 뭐, 아무래도 네, 당연히 네이버니까 이제 라인 메신저를 쓰셨겠네. 네, 여러분, 라인 쓰세요. 아, 그럼요, 그럼요. 네. 네, 네, 저라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팀즈를 쓰겠지만 발표하시는 분은 네이버 소속이시니까 라인 메신저 쓰십시오, 여러분. 쓰십시오. 네, 네, 그 음, 답글에 카카오짱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맞습니다. 카카오도 네, 많이 써주면 좋습니다. 네, 카카오 봇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부분도. 네. 그러니까 어떤 메신저든 상관없으니 일단은 메신저의 역할이 애저 펑션으로 뭔가를 보내주는 역할이 그런 거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죠. 뭐 실제로 어떤 봇 같은 거를 설치를 하신 건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봇을 간단하게 이제 테스트용으로 만들어서 이제 저랑만 이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해서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렇구나. 재밌겠어요. 그러면은 이게 그 리모트 모듈을 아까 설치하셨다고 했잖아요. 빵판 같은 걸로 해서. 사실 네, 그 이제 빵판으로 하면은 더 싸게 먹히지만 그게 아니어서 조금 더 비싼 아예 모듈을 이제 구입하셨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게 그 리모컨마다 아니 리모컨이란다. 에어컨마다 그 어떤 리모컨 신호라든가 이런 것들이 같은 건가요? 예를 들어서 아니요. 네. 그 LG 에어컨, 뭐 삼성 에어컨 뭐 이런 것들이 다 아니면은 같은 회사의 에어컨이라도 에어컨 모델마다 다 그 신호 같은 게 다 다른 모양이죠?
완전히 다르지는 않을 거예요. 예를 음, 들어서, 음, 음, 어, 전에 그 제가 사용했던 그 구형 리모콘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라즈베리 파이로 이제 실험을 해봤던 건 아니고, 요거 음, 같은 경우에는 안방 사용용으로만 이제 딱 붙박이로 해놨었는데, 그 음, 리모콘 가지고 주방에 있는 시스템 에어컨도 킬 수 있었고, 거실에 있는 것도 킬 수는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 이제 모델 몇 가지 정도쯤은 서로 호환이 되는 것 같고, 근데 뭐 음, LG는 분명히 다를 거고, 삼성 분명히 다를 거고, 뭐 미니아 다를 거고, 이런 식으로 뭐 음, 제조사별로, 음, 음, 그리고 또 TV 다르고, 에어컨 음, 다르고, 뭐 공기청정기 다르고, 이럴 것 음. 같아요. 그러면은 그 이제 리모컨 신호를 그 캡처하는 그 부분이 굉장히 약간 챌린지 했겠다, 그죠? 네, 그 부분이 정말 힘들었어요. 그 얘기를 조금 그래서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네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LIRC는 사실 컴피그만 이렇게 또르륵 잘 해주면 되게 쉽게 돼요. 그래서 잠깐 요 컴피그 설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LIRC를 설치를 해주고 그리고 다음과 같이 뭐 ETC 모듈 안에 있는 LIRC에 핀 18번으로 들어와서 핀 17번으로 나갈 거다, 아웃될 거다, 뭐 등등등 이런 설정을 해주고 밑에서 두 번째 보시게 되면 LIRCD 컴프 파일을 적절한 곳에 이제 옮겨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이게 제가 그 당시 때 사용을 했었던 컴프 파일의 일부를 캡처를 한 건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밑에 그 나가는 그 시그널 부분이 저렇게 굉장히 많은 숫자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632, 무슨 뜻인지도 몰라요, 사실 저는. 632, 17684, 뭐 등등등등등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를 어 제가 아까 하드웨어 쪽에 말씀드렸다시피 리시버가 있고 트랜스미터가 있어서 리시버를 켜놓은 상태에서 리모컨을 이렇게 한 개씩 꾹꾹 눌러보면 버튼 하나하나에 대한 시그널이 들어오게 되고 그거를 리코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리코드 된 걸 가지고 조합을 해서 위와 같이 이제 18도의 날개 중지 혹은 18도의 날개 작동하지 않고 냉방 오프 뭐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그런 조합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이게 되게 힘들어요, 사실. 이게 그러면은 저는 이 네. 코드를 직접 하나하나 이렇게 버튼 눌러가면서 찾아내신 거예요?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처음에는 저도 어, 어. 그랬는데 이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리모컨 하나만 하더라도 요즘에는 리모컨의 버튼이 굉장히 많이 줄었는데 예전 거 보면 막 열 몇 개 있잖아요. 뭐 쓰지도 않는 뭐 송풍, 뭐 자연바람 뭐 이런 것도 되게 많고 위에 보시다시피 이게 조합이 또 가능해요. 끄기 혹은 냉방에 뭐 18도에 날개중지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조합이 많아서 저는 이거를 하다가 포기를 하고 구글링을 정말 열심히 했어요. 구글링을 열심히 하다 보면 제조사별로 특히 그리고 삼성이랑 LG 같은 경우에는 워낙 해외로 수출도 많이 되다 보니까 영문 사이트에서도 이렇게 찾아보면 요 IR 매핑을 해놓은 이 컴프 파일들을 사람들이 올려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도 제가 주소를 써놨는데 LIRC 소스 포스 점 넷 여기 들어가서 리모트 해서 삼성 거를 가게 되면 삼성에서 나온 그 리모컨을 가지고 쓸 수 있는 가전 제품들 리스트가 쫙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다운받아 쓰시는 거를 저는 좀 추천을 드립니다. 있다면. 네. 네, 알겠습니다. 야, 이게 생각보다 쉬운 게 아니네요. 쉬운 게 아닌데 이걸 어떻게 다 했지? 역시, 이 역시 부분이 초고수. 어려웠습니다. 이 역시 부분이 초고수. 어려웠어요. 그러면은, 그러면 이제 라즈베리 파이가 결국은 그 에어컨에 신호를 보낸 리모컨 역할을 이제 했다는 말씀이신데, 네. 그러면은 이제 그뿐만이 아니고 라즈베리 파이가 결국은 뭐라고 해야 돼? 외부에서 그 리모컨 신호를 이제 쏠 수 있게끔 뭔가 또 신호를 받아준 역할도 이제 이제 했겠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음, 저는 최대한 간단하게 그야말로 진짜 토이 프로젝트로 하고 싶었었던 거라 노드로 간단하게 띄워놨었습니다.
그러면 저 노드 쪽으로 해서 그 서버를 한번 구현한 걸 좀 보여주실 수 있으세요? 네. 이 부분은 같이 이제 코드를 보면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의 메모가 다 보이겠네요.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라이브 코딩이 시작이 됩니다. 두근두근, 두근두근. 자, 여러분, 지금 저희 화면이 자꾸 들쭉날쭉하는 건 양해를 좀 해주세요. 이게 오늘은 왜 이러냐? 2주 만에 했더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네. 네. 이 정도로 하면 잘 보이실까요? 글씨를 조금 더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더 할까요? 네, 그 정도는 좋습니다. 네. 짧게 짧게 써야겠네요. 잘 안 보여서. 네. 오늘 뭐 간단하게 노드 서버 띄우는 걸로는 뭐 에어컨 서버 제가 위에 몰래 미리 만들어 왔던 게 보이네요. 네. 에어컨 서버에 가서 노드로 할 거기 때문에 npm init 간단하게 했고요. 네. 그래서 간단하게 뭐 app.js 뭐 하나 만들게요. 코드 띵. 네. 저는 그때 당시 때 간단하게 익스프레스를 사용을 했었고요. 그래서 익스프레스를 먼저 설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익스프레스 세이브. 네. 이렇게 익스프레스를 깔았고요. 뭐 익스프레스를 잘 아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 익스프레스를 require 익스프레스를 가져오고 요거를 먼저 만들어줍니다. 앱은 익스프레스를 생성을 해주고 요 이제 앱에다가 추가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앱에 listen 저는 400포트로 오늘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포트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000포트로 들어오게 되면 잘 찍혔는지 잘 떴는지 보기 위해서 콘솔로 앱 사디드 이런 식으로 해주고 그리고 모듈을 익스포츠는 앱 해서 요 앱을 리슨하는 거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엔드포인트 하나를 오늘은 간단하게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on 하게 되면 on이 되는 뭐 이런 거를 하나 간단하게 만들면 라우터를 하나 여기다가 추가를 하겠습니다. get으로 할게요. 뭐 포스트로도 할 수도 있겠지만 뭐 이거는 뭐 그냥 on 하게 되면 on 해서 그대로 뱉어주기만 하면 될 것 같아서요. 그래서 어떤 걸로 받을 거냐? 리모컨이니까 리모트에 온 스윙 아까 스윙 오프 스윙 뭐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래서 온 스윙으로 하고 이 펑션을 받는데 리퀘스트랑 리스폰스를 받고 리스폰스를 뭐 예를 들어 온 됐으니까 온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엔드포인트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실제로 동작을 해보면 노드의 app.js 앱 스타트가 됐고 아이고 네 이제 됐고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test.http 해주고 로컬호스트 http 로컬호스트에 제가 4000번으로 띄웠고 리모트에 on swing 이런 식으로 해서 샌드 리퀘스트 해보게 되면 on 하고 잘 뜨는 거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주 간단하게 엔드포인트 하나 만들어줬고요. 그리고 그럼 아까 혹시 네. 이걸로 그 진짜 에어컨을 지금 키지는 못하고 그냥 이 화면상에서 이제 온이 됐다 안 됐다 그만 보여주시는 거죠? 네, 네. 하지만 그래도 혹시 이걸 보시고 직접 구현하고 싶으신 분들이 있을 테니까 여기에서 그러면 제가 깔았던 LIRC에다가도 어쨌든 시그널을 보내줘야 음, 리눅스 이제 떠 있는 LIRC에서
실제 모듈로 시그널을 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부분을 연결하는 방법까지 오늘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실제로 시그널이 나가는 부분은 안타깝게도 저도 좋은 에어컨을 샀어요. 그 뒤로 성공한 삶인가? 그래서 그 구형 에어컨은 더 이상 없어서 오늘 혹시 실제로 보여드리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댓글에도 KBG8916님께서 에어컨 보여주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네, 방금 또 말씀을 하셨네요. 자, 네, 제가 이것이 성공했습니다. 바로 네이버로 가시면 이렇게 성공한 덕후가 됩니다. 네, 제가 성공했습니다. 에어컨 샀어요. 삼성 에어컨 짱! 제가 그 뒤로 삼성 에어컨을 샀습니다. 자, 여기 삼성 네, 관계자분들 들어오시면 PPL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LIRC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이게 진짜 친절한 어떤 분이 노드 서버에서 바로 이 LIRC를 콜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모듈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찾아보시면 npm LIRC 해가지고 요게 이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저는 요거를 가져다 썼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remote.js를 하나 만들어서 npm install lirc underbar node save를 해서 인스톨을 해주고요. 사용 방법은 되게 간단해요. 그래서 lirc underbar node는 require lirc 닫아주고 언더바 로드 이런 식으로 해주었고요. 이 받은 LIRC를 이닛을 해줍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리모트 컨트롤은 아까 제가 온스윙을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온스윙은 간단하게 리모트 여기 위에 받은 리모트에 리모트구나. 리모트에 버튼. 아니다. 예, 제가 컨닝을 하던 게 들켰네요. 컨닝 잘못한 줄 알고. 온 스윙을 했을 때 뭔가 콘솔 로그 온 스윙 콜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될 것 같고 요거를 부르기 전에 다른 펑션 하나를 더 만들어 줄게요. 리모트여서 이제 커맨드 어떠한 커맨드를 나에게 줄 것인지를 만들어서 LIRC 위에 만든 LIRC 노드를 이닛을 해놓은 거에다가 이제 IR 샌드 나는 샌드를 할 거다. 근데 샌드 원스만 해줄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그 컴프에 있었던 그 이름을 쓰면 됩니다. 제가 아까 페이지에서 보여드렸을 때 이 부분에 이 네임 부분이 여기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myAC여서 myAC는 이러한 커맨드를 받아서 할 건데 뭐 어떠한 커맨드를 받았는지 잘 보기 위해서 여기 커맨드를 남겨주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했고 여기에서 이제 온 스윙을 했었을 때 오타 있는 것 같은데요. 그죠? 펑션 메뉴 네 그래서 그 네 회사에서도 그 어깨 코딩 안 하는데 여기 라이브 코딩 하면서 막 내가 이거 오타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러고 앉아 있다. 죄송합니다. 네. 갑자기 등기가 싸늘해졌어요. 이제 제가 아까 여기 설정 값에서 요 네임 뒤에다가 이게 잘 안 보이실 것 같으니까 더 크게 해서 요 네임 뒤에 요게 커맨드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위에다가 버튼 18번 온 스윙 요거 마지막 거 요거를 콜하는 걸로 보내보겠습니다. 그래서 btn 언더바 18 언더바 온 언더바 스윙 이렇게 되면 요 커맨드가 이렇게 나가게 되고 이미 누가 예쁘게 쌓아놓은 이 IRC 노드 모듈에 IR 샌드를 하겠다. 그리고 이 샌드는 요 컴프에 맞는 요 커맨드를 날리겠다.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듈, 익스포트, 리모트 컨트롤 이 부분을 익스포트 시켜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아니에요. 다 리모트는 require remote 리모트로 해주고 여기에서 이제 대답을 하기 전에 remote.on swing을 해주게 되면 될 것 같습니다. 온스윙 그러면은 맞죠? 네, 이제 온스윙을 콜하고 이제 응답 코드로 온 하고 이제 해주는 거네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한번 아까 했던 거를 다시 확인을 해보게 되면 콘솔 액션이 리젝티드. 리젝트 됐습니다. 그렇군요. 서버를 왜냐면 안 다시 돌려줬나? 띄었으니까요. 음. 네, node.js. 음, 아, 이걸 하고 싶었습니다. 앱 스타티드 됐고 콜 하게 되면 이제 온스윙 콜드 됐으면서 아까 리모트에서 아래 보시면 어떠한 커맨드가 나갔다. 이 부분에서 btn18 on 스윙이 나갔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멋진데? 야, 저렇게 되는 건 대단한데? 그럼 이제 지금 기본적으로 그 이제 REST API 콜을 그 라즈베리 파이에 날려주면은 이게 지금 이제 에어컨을 작동시키는 온스윙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구나. 야, 세상은 정말 신기하네요. 그러면 이제 일단은 이렇게 해서 그 서버 쪽은 라즈베리 파이 쪽은 이제 제대로 작동하는 걸 저희가 이제 확인을 한 것 같고요. 음. 그러면은 실제로 이게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는 이게 이제 이렇게 했어. 그러면 이때 이게 갖는 어떤 한계점이라든가 어떤 그 문제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혹시 또 이제 얘기해 줄 수 게 있어요? 네. 그 문제를 넘어가기 전에 아까 음, 보여주냐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증거물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게 이제 그때 노드 서버를 라즈베리 파이에 띄워놓고 이걸 제가 직접 콜을 하기는 좀 구릴 것 같아서 썰지라는 이제 스태틱 페이지를 서빙해주는 서비스를 이용을 해가지고 페이지 하나 간단하게 만들어서 온오프를 하는 그러한 데모 영상입니다. 이렇게 지금 제가 온을 누르게 되면 띠리링 하면서 위에 이제 에어컨이 켜졌고요. 지금 저 밑에 에어컨이 턴 쫙 내려왔다, 그죠? 맞아요. 턴 오프하면 띠리리링 하면서 이제 꺼지는 이러한. 대박이다. 대박이다. 저게 네. 되는구나. 네. 음, 그래서 자세히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한데 LTE입니다. 그러니까 외부에서도 가능하다는 거죠. 이제 집안 음, 와이파이뿐만이 아니라. 그러네요. 네. 그렇지. 이게 외부 핸드폰으로, 외부망으로 이제 접속이 된 거니까. 그러면은 이게 라즈베리 파이는 집에 있는데, 지금 음. 말씀하시겠구나. 라즈베리 파이는 집에 네네네. 있는데 외부에서 다 접속을 한다는 얘기는 뭔가 좀 고민할 게 좀 있으셨겠어요? 네. 제가 실수로 넘겨버렸는데 스포가 됐네요. 이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그냥 스태틱 페이지를 서빙을 해야겠다라고 했더니 이러한 문제가 있었어요. 저희 집 IP가 다 만천하에 드러나서 이제 컨스트 라즈베리 파이의 아이디는 땡땡땡이다. 이렇게 IP 주소가 웹사이트 소스 창에 그대로 보이게 되고 이 IP 주소만 알게 되면 이제 모두의 에어컨이 되는 그러한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요게 이제 그 어떤 스타틱 웹사이트를 하나 GitHub 같은 데 올려놓고 이제 퍼블리시를 했으니 거기 안에 네. IP 주소 자체가 이제 하드 코딩으로 박혀 있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되는 거네요. 네, 그렇죠. 이제 만약 진짜 음, 깃허브 페이지였으면 음, 음, 뭐 서치도 가능한 거죠, 심지어. 그러네. 네, 이런 것들을 또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또 찾아야겠네요. 그죠? 네, 음. 그렇습니다. 자, 네, 참고로 지난주 빌드에서 자, 이런 스타틱 페이지에 저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으로 애저 스타틱 웹앱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자, 잠깐 훅 들어가는 광고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아, 제가 그걸 알았으면 애저 펑션은 안 썼겠네요. 아니죠. 또 애저 펑션도 애저 펑션대로 또 쓰면 대로 좋죠. 썼겠나요? 네. 사랑합니다, 고객님. 네. 그래서 이때 당시 때 이제 페이지를 이용을 하는 거는 이런 보안 문제가 있어서 어려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하나 더 문제가 있었어요.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집에서 사용을 하고 있었던 거는 라즈베리파이 3였기 때문에 와이파이 모듈이 내장되어 있지 않고, 물론 사서 꽂으면 되긴 하겠지만, 사지는 않았고, 이제 인터넷 선을 끌어왔고요.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IR 센서가 닿는 곳에 있어야 되니까 리모컨도 마찬가지잖아요. 이제 문 닫고서 에어컨 킬라 그러면 제대로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안방에 그게 있었어야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제가 조금이라도 더 확장을 하려고 그러면 그거를 끊어서 인터넷 다시 연결하고 모니터 연결하고 키보드 연결하고 이래야 되다 보니까 좀 많이 확장이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확장성을 어떻게 하면 늘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이제 애저 펑션을 이용을 해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여기서 이제 애저 펑션이 드디어 나오는군요. 네, 그, 그렇습니다. 이제, 지금 이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보여주시는 것처럼, 이제 애저 펑션을 서벌리스 프레임워크라는 걸 이용을 해서 이제 구현을 하신 걸로 제가 이제 알고 있는데, 네. 그러면은 이 서벌리스 프레임워크 자체에 대해서 한번 잠깐 설명을 좀 해줄 수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펑션에 대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고요. 이제 저 같은 경우 애저 펑션을 사용을 해서 펑션 애저 서비스를 썼고, 저는 비즈니스 로직에만 충실하고 싶어서, 그리고 돈을 많이 쓰고 싶지 않아서, 그래서 에어컨을 샀습니다. 이 돈을 아껴서. 그렇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을 하게 됐고요. 질문 주신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생긴 서버리스 프레임워크입니다. 어, 이게 오픈소스 프로젝트고요. 며칠 전에 확인해 보니까 스타수도 뭐 35K 정도 되는 엄청나게 유명한 그런 서버리스 아키텍처를 도와주는 그런 프레임워크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 클라우드 요즘에 되게 많이 사용을 하실 거고, 그리고 또 클라우드 프로바이더가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잖아요. 그래서 뭐 AWS, 애저, 구글 클라우드 플랫폼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뭐 중국 쪽 서비스를 하게 되면서 알리바바 클라우드라던가 그 밖에도 여기 있는 많은 것들을 쓰고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이제 클라우드를 많이 사용을 하지 않아서, 그리고 뭐 하게 되면 하나에 집중을 해서 쓰다 보니까 이게 어려움을 좀 잘 몰랐는데, 들어보니까 이제 클라우드 만약에 애저를 사용을 하다가 뭐 회사 내 규정이 달라졌다던가, 혹은 뭐 여차저차하는 사정으로 AWS로 가야 된다, 혹은 뭐 알리바바 클라우드로 가야 된다, 이러한 문제가 있었을 때 그때그때마다 각각에 맞는 클라우드 프로바이더에 맞는 뭐 설정값, 뭐 그리고 구현,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어려울 텐데요. 여기서는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서버리스.yaml 파일에 다음과 같이 뭐 네임, 그리고 내가 쓸 펑션, 그리고 내가 쓸 클라우드 프로바이더만 잘 정리를 해주게 되면 거기에 맞게 잘 관리와 배포 등을 도와줍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CLI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AWS에서는 뭐 AWS에 맞게, 애저에 맞게 CLI를 쓰는 게 아니라 서버리스 CLI만 잘 사용을 하게 되면 어떠한 프로바이더를 가더라도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네. 예, 좀 또 너무 감동적으로 잘 들어서 그 네. 그, 이제 아무래도 이제 말씀하신 이제 서블리스 프레임워크 요 상품 말고 서블리스 네. 아키텍처 자체는 보면은 그 각각의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자들, 예를 들어서 아주어면 아주어, 그다음에 뭐 AWS면 AWS, 구글이면 구글 등등등 해가지고 다 저마다의 서블리스 기술들이 있잖아요. 네. 저마다 그 구현 방식이 다 달라서 어떤 플랫폼 종속성이 있을 수 있다는 이제 그런 우려가 있는데,
이제 음,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서벌리스 프레임워크를 쓰게 되면은 굉장히 이제 그 플랫폼 종속성을 벗어나기 위한 굉장히 좋은 선택지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음, 요게 예를 들자면은 사실 서벌리스 아키텍처를 그 각각의 서비스 제공자마다 구현하는 방식이 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AWS 그렇죠. 람다, 애저 펑션, 구글 클라우드 펑션 각각의 다 이제 그 구현하는 방식이 조금씩 좀 다른데 이 서벌리스 프레임워크가 그 구현하는 방식을 어느 정도 추상화를 시켜가지고 DSL을 잘 만들어 놓느냐에 따라서 그게 이제 얼마나 유용한지가 굉장히 관건이 되겠다, 그죠? 네, 그럴 것 음, 같아요. 그러면은 언어라든가 이런 건 어떤가요? 그 사실 서벌리스 프레임워크의 네, 가장 이제 장점 중에 하나가 그 가격적인 측면이 굉장히 또 이제 그 강하고 또 하나가 내가 쓰고 싶은 언어, 그러니까 언어 프로그래밍 언어의 뭐랄까 제약이 상대적으로 적다는 데 있는데 서벌리스 네. 프레임워크는 그러면은 굉장히 다양한 언어를 지원을 하는 건가요? 요 부분은 같이 닭을 한번 가볼까요? 그럴까요? 네. 그러면은 그래서 조금 서버리스, 키워주시면은 네. 어떨까요? 어떠신가요? 네, 좋습니다. 네. 이거 너무 크다. 네. 여기 서버리스, 서버리스로 가게 되면 아래와 같이 이러한 오픈소스라는 거 보실 수 있고요. 이제 공식 웹사이트를 가게 되면 이렇게 예쁘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독을 가게 되면 네. 여기에서 제가 한번 쳐볼게요. 랭귀지. 애저가 제일 처음에 떠요. 아싸. 어, 애저는 일단 여기에 의, 어, 의외네요. 어, 이 도큐멘트에 의하면 자바스크립트만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은. 네. 안타깝네요. 자바스크립트만 존재하는구나. 뭐 이런 게 그렇다면은 있을 것 같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로 자바스크립트만 지원을 할까요? 그러면 그 다음에 뭐 AWS 한번 보시면 헐, 헐. 자바, 이거 뭐지? 파이썬, C샵, 이거 뭐야? 그 F샵, 고 잠깐만. 이렇게 아니 AWS 아니야. AWS C샵을 지원을 하다니. 오케이. 그럴 수 있어요. 형 그럴 수, 형이 거기서 왜 나와? 괜찮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이제 서벌리스 프레임워크에서 구현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네네. 예, 저희 회사 애저 펑션 팀하고도 또 한번 조만간 만날 기회가 있으니 가서 또 네. 한번 조심스럽게 제안을 해보겠습니다. 서블리스 조심스럽게. 프레임워크에서 AWS는 C샵을 지원을 하는데 우리는 안 하니? 한번 물어볼게요. 네, 꼭 해주시길 바랍니다. 저도 이거 그러게. 나오고 시험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음, 어쩔 수 없이 자바스크립트로 했습니다. 이래서 제가 라고 이야기를 해볼게요. 제가 자바스크립트 알못이라 이게 참 아쉽네요. 네. 음, 네. 그러면은 한번 요거를 실제로 한번 보여주시죠. 어떻게 서블리스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애저 펑션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배포를 하고 뭐 이런 부분들 한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아, 요거 나중에 이렇게 이제 깃허브 보시면 제 깃허브에도 미리 올려놨는데, 어쨌든 그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거에서 이제 다시 나가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제 저는 CLI를 미리 지금 깔아놓은 건데요. 이제 서버리스 아까 보시다시피 아이고, 이렇게 아니구나. 서버리스를 하게 되면 여기서 직접 CLI를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 바로 프로젝트로 갈 수 있네요.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저는 제가 준비한 대로 가겠습니다. 이게 또 스크립트에서 넘어가게 되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다 그런 건 저는 아니겠어요. 이제 계속 컨닝 해가면서 이제 그리고 이게 되게 좋은 점 중에 하나는 템플릿을 제공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템플릿을 이용을 하게 되면 뭐 애저면 애저, 뭐 그래서 애저 노드 이런 식으로도 템플릿을 제공을 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AWC 샵 이런 식으로 템플릿을 넣게 되면 거기에 맞는 템플릿이 나오게 됩니다. 그 템플릿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방법을 오늘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요게 서버리스 이렇게 길게 쓰면 오타가 날 것 같아서 SLS 이렇게 짧게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SLS create 템플릿을 사용을 할 건데요. 오늘은 애저에 어쩔 수 없이 Node.js를 사용을 할 거고요. 이름은 뭘로 할까요? 오늘 애저를 응원하는 날이니까 애저짱 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좋다. 애저짱 하게 되면 이렇게 빨리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를 이용을 해서 보일러플레이트를 이용을 해서 애저짱이라는 게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면 애저 짱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쨌든 이게 보시게 되면 해서 보시게 되면 리드미는 뭐 있는 거고 패키지.json npm을 사용을 하고 있고 서버리스 YML 그리고 아마 애저 펑션이라던가 다른 펑셔널 서비스를 쓰신 분들이면 아마 되게 익숙하실 것 같아요. 핸들러의 hello.js 헬로 한번 이제 에코 쳐주는 요게 기본으로 똑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시간이 많이 걸리더라고요. 이게 설치를 할 때. 그래서 우선 제가 npm 인스톨을 눌러놓은 상태에서 이제 잠깐만 먼저 코드를 열어놓고 뒤에서 npm 인스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시간은 소중하니까요. 그럼. 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서버리스 YML 요게 이제 각각의 프로바이더에 맞게 그리고 각각 핸들러에 맞게 설정을 해주는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 보일러플레이트라서 이게 모든 게 써져 있는데 Welcome to Serverless라고 해서 이제 해피 코딩. 그래서 제가 만든 서비스는 애저짱이라는 거고 여기서 이제 프로바이더를 설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name은 이제 저는 오늘 애저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애저 그리고 리즌 같은 경우에는 뭐 웨스트 US가 될 필요가 없으니까 저는 그냥 코리아 센트럴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게 런타임으로 기본적으로 Node.js 12가 되어 있는데 요게 오늘 발표하기 전에 해봤더니 12가 아직 지원이 안 된다 이렇게 자꾸 뜨는 거예요. 그래서 확인을 해봤더니 실제 애저 펑션에서는 12 이상을 제공을 하고 있어요. 근데 애저 펑션에서 버전이 1점대가 있고 2점대가 있고 3점대가 있는데 아마 제가 이거는 조금 더 시간을 내서 서버리스 프레임워크 이 야물 파일 설정을 할 때 이 이 애저 펑션을 이용을 하면서 3점대를 이용을 해야 Node.js 12 이상을 쓸 수 있는데 기본 디폴트가 2점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애저 펑션 2점대 같은 경우에는 버전 2 같은 경우에는 Node.js 10점대까지밖에 아직은 지원을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선 오늘은 Node.js 10으로 하는 걸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추가로 말씀을 드리자면은 서버리스 프레임워크로 현재 그 디폴트 값이 애저 펑션 버전 2가 되기 때문에 이제 버전 2일 경우에는 Node.js 10 버전을 지정을 이제 디폴트로 할 수 있는 거고 버전 3로 임의로 이제 저희가 높이게 되면은 그때 Node.js 12 버전까지 올라갈 수 있는데 오늘은 시간상 버전 2로 만들고 Node.js 10 버전 10으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이게 제가 변명이 아니라 진짜로 제가 들어가서 확인을 했는데 굳이 이제 변명을 하자면 여기 보시면 펑션의 버전이 디폴트가 2로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나중에 이거를 3으로 이제 설정하는 값을 찾게 되시면 제 그 깃허브의 이슈로 혹은 이제 PR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12 쓰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되게 오래 걸리더라고요. 이제 애저 펑션 코어 툴즈를 다운받아서 요거를 이용해서 나중에 디플로이까지 가는데
아, 여기 이상하게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네. 오늘인가요? 오늘 28일, 내일이가 오늘이까지인가? 내일까지인가가 그 어디냐 에픽게임즈에서 열심히 게임을 무료로 풀어놨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그것 다운받느라고 네트워크가 늘어진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리 다운을 받아놓은 거를 하겠습니다. 준비성 제가 좋으시네요. 이거는 미리 그럼요. 이거는 npm 인스톨까지만 해놓은 거예요. 딴 거는 뭐 따로 해주지 않았고요. npm 인스톨만 해놓은 아까와 똑같은 모양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동일하게 하는데, 이 부분도 다시 코리아 센트럴로 바꿔주고, 노드.js도 10 정도로, 네,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핸들러 부분도 요 밑으로 내려가시면 뭐 인바이러먼트에서 베리어블 같은 거 넣어주는 것도 여기서 가능하고요. 쭉쭉쭉쭉 내려가게 되면 저는 서버리스 애저 펑션즈라는 플러그인을 사용을 했고, 그리고 여기 요 펑션이 이제 실제 디플로이가 됐었을 때 어떤 엔드포인트와 어떤 핸들러가 이제 연결되지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그런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보여드리게 되면 굉장히 간단하게 했습니다. 뭐 그렇게 크게 뭘 한 건 아니었고요. npm install axios를 사용을 해서 엔드포인트 콜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npm install을 해줬고 axios를 const axios는 require axios 못하나죠? 엑시오스를 해준다. 이제 제 라즈베리 파이를 아까와 같이 이거 지워주고 우선은 이제 컨텍스트 레스트니까 뭐 이건 지워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쭉 내려주고 네, 제 라즈베리 파이의 IP를 HTTP 여러분이 보시니까 뭐 123에 123에 123 뭐 123.123에 아까 제가 4000 포트로 띄웠잖아요. 4000 포트로 띄웠으니까 이게 제 베이스 URL이 될 것 같고요. 이후에 홀하는 부분은 대충 이런 모습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이제 이겠죠. 퍼블릭 IP를 콜을 해서 이제 콜을 하게 되면 라즈베리 파이의 리모트 온스윙으로 콜을 해주게 되고 get 누르게 되면 잘 됐으면 뭐 리스폰스 뭐 잘 됐다 안 됐으면 안 됐다 뭐 이런 식으로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멋있는데요. 저렇게 하는 걸로 인해서 이제 그 라즈베리 파이를 이제 애저 펑션에 호출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음, 그러면 이렇게까지 하고서 한번 시험 삼아 네, 배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와 동일하게 이제 서버리스 CLI를 사용을 할 거예요. 굉장히 간단합니다. 잘 보이시려나? 조금만 키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똑같이 SLS를 하시고 디플로이를 하시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서버리스 YML을 읽어서 배포를 해줍니다. 잘 들어 배포야.
보시게 되면 이제 헬로 펑션 같은 경우에는 HTTP 트리거랑 바인딩이 되어 있고 뭐 굿바이 같은 경우에도 디폴트로 들어가 있는 것은 실패. 왜일까요? undefined. Why? 왜일까요? 왜 어서 undefined지? 극악의 undefined 드디어 나왔어. undefined 나왔어. 아, 잠시만요. 그것 때문에 그런가? 그 애저 로그인 해놓은 게 이상하게 그 서브스크라이브 아이디랑 이렇게 자꾸 빠져가지고. 풀릴 수도 제가 있겠다. 잠시. 네, 이게 자꾸 이상하게 자꾸 풀리더라. 그래서 제 크리덴셜을 제가 직접 방금 넣었고요. 다시 한 번만 더. 아이고, 야, 짜잔. 짜잔. 됐으면 좋겠네요. 이게 안 그래도 어제 한번 실패를 해가지고 실패했어 또. 한 번만 보겠습니다. 디버그는 이걸로 해서 SLS 디플로이. 아이고, 디플로이. 자, 여러분은 지금 애저 펑션 디플로이 실패한 장면을 실시간으로 보고 계십니다. 이게 왜 undefined이라고 뜰까? 펑션 키가 아닌데. 펑션 키 아노니머스. 혹시 애저 펑션 아닌데. 이건 그냥 애저 펑션 자체잖아. 네. 음. 는 이게 크리덴셜이 가끔 이상하게 로그인이 됐는데 안 됐다고 뜨고 이러더라고요. 혹시 그러면 그러면은 이거를 지금 요 다시 네. 화면에서 네. 저기 그지 애저 CLI로 로그인하는 거죠? 네네. 그러면 AZ show 어카운트 아니다. 어카운트 하면은 어카운트? 엔터 빵 없네. 어? 있네. 그거 그럼 AZ 헬프 요것도 이게 아니에요. AZ 어카운트 네, 쇼였나? 저기 AZ 어카운트 쇼였나? AZ 어카운트 쇼다. 다시 어카운트 한번 해볼래요? 쇼. 들어갔는데? 있는데 어, 여기에 가보면 유젠플즈? 아닌데? 이거? 아니에요. 바꿔놨어요. 가이드. 그래서 음, 요거를 예. 방어하는 브라우저. 요거를 어, 이러한 혹시 모습이 되면 여기 댓글에 보니까 이거를 무료 체험이 혹시 네. 만료가 됐을 수도 있다. 아니요. 제가 오늘을 위해서 새로 다시 팠나요? 새로 한 거라서, 예, 새로 판 거여서 따끈따끈하게 며칠이 안 된 건데, 이게 꼭 이러네요. 이게 제가 진짜 몇 시간 전에 한번 저 혼자 테스트를 해본 거였거든요. 근데 보시면 잘 되는데? 지금 됐는데? 제 서브스크라이브 예. 예, 됐습니다. 여러분, 네. 됐습니다. 뭔지 그래서, 모르지만. 예. 완전 됐습니다. 네. 완전 짜잔! 그건데? 완전 그건데? 내 코드가 작동해. 왜 그런지 난 모르겠어. 내 코드가 안 돌아가는데? 왜 그런지 난 짜잔! 모르겠어. 이건데? 네. 음. 네네. 그 있잖아요. 진짜, 이게 왜 동작하지? 이게 왜 동작하지 않지? 이렇게 되면, 이게 정말 편한 게, 따로 제가 푸터를 다시 들어가지 않더라도, 제가 디플로이한 이 서버리스 펑션의 이 엔드포인트들을 그대로 다시 리턴을 시켜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굿바이 부분을 한번 같이 볼게요. 그래서 그냥 뭐 이쪽으로 가서 굿바이를 콜을 하게 되면 느리네요. 아마 저희 집 인터넷이 엄청 느린 것 같아요. 요거는 지금 아까 여기에서 굿바이에서 보시게 되면 요게 지금 뜬 거예요. 400에러가. 그래서 플레이스 패서 네임이니까 네임을
바디로 넘겨줘야 되네요. 그럼 쿼리로 네임은 애저 하게 되면 굿바이 애저. 별로 좋지 않네요. 굿바이 애저라니.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엔드포인트를 쉽게 만들 수 있는 이러한 것이 있습니다. 멋지다. 그럼 이제 지금 이렇게 해서 그 애자 펑션이 이제 만들어진 거예요, 그죠? 네, 맞습니다. 그럼 지금 이걸 이용을 해서 그 실제로 그